사하라 모래 속 금지된 피라미드의 진실. 2005년 구글 어스가 포착한 한 장의 위성 사진이 고고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된 완벽한 삼각형 구조물들. 자연이 만들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인간이 만들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그 형태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큰 규모일 수도 있는 이 구조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막이 감춘 인류 최대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구글 어스가 드러낸 충격적 발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2005년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구글 어스로 사하라 사막을 탐색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요. 사하라 사막 한복판 이집트 남서쪽 약 1000km 지점에서 완벽한 삼각형 구조물들이 포착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크기는 기자 피라미드와 비슷하거나 더 클 정도였죠. 처음에는 위성 사진의 오류나 그림자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비교해보니 실제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특히 태양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일정하게 변하는 모습이 관찰됐거든요. 이 발견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어요. 사막에 피라미드가 있을 리 없다. 자연 지형을 잘못 본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직선적인 구조물들, 원형 패턴들도 발견됐거든요. 자연이 만들기에는 너무 규칙적이고 인위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지역이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점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고고학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놓친 거대한 문명이 있었던 걸까요? 파트 2 과학이 밝힌 놀라운 패턴들.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첨단 영상 분석 기술을 동원해서 조사해보니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구조물들의 정렬이었어요. 여러 삼각형 구조물들이 북쪽을 향해 정확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이건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기자 피라미드처럼 천문학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어요. 크기 측정 결과도 놀라웠어요. 가장 큰 구조물은 밑변이 약 180m, 높이가 약 100m로 추정됐어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밑변 230m, 높이 146m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거대한 규모였죠. 레이더 탐사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하에도 뭔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밀도가 다른 물질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지질학적 분석도 놀라웠어요. 주변 지역의 암석 구성과 구조물 부분의 구성이 달랐어요. 특히 석회암 성분이 많이 검출됐는데 이 지역 자연 지형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열적 외선 분석 결과는 더욱 신기했어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주변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는 지하에 빈 공간이나 다른 물질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침식 패턴이었어요. 만약 자연 지형이라면 바람과 모래에 의해 불규칙하게 침식되어야 하는데 이 구조물들은 매우 대칭적으로 침식되어 있었어요. 파트 3 잃어버린 이집트 문명의 확장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고대 이집트 문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에요. 고대 이집트 시대의 사하라는 지금처럼 완전한 사막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5000년경까지는 초원과 강이 있는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충분히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이집트 문헌에는 서쪽 땅의 신전들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와요. 구체적인 위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하라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혹시 실제로 존재했던 신전들을 말하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구조물들의 방향이에요. 정확히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들과 동일한 특징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배치했다는 걸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확해요. 크기 비율도 흥미로워요. 여러 구조물들 사이의 비율이 황금비나 피라미드 비율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집트 건축에서 자주 사용되던 수학적 비율이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당시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먼 곳까지 확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운송과 물류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주장이에요. 그래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고대 문명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발견들을 보면
고대인들의 기술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4 자연이 만든 기적적 조형물설. 하지만 과학자들 중에는 이 모든 게 자연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이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은 수백만 년 동안 강한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 지역은 하마탄이라는 강한 계절풍이 부는 곳이에요. 이런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규칙적인 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 지역에는 서로 다른 경도를 가진 암석층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부드러운 층은 빨리 침식되고 단단한 층은 남아서 계단 모양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야르당이라는 자연 현상도 있어요.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인데 때로는 인공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 사막에서는 이런 현상이 흔하게 관찰돼요. 지하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고대에 지하수가 흘렀던 곳은 지반이 약해져서 특이한 형태로 침식될 수 있어요. 규칙적인 패턴도 지하 수맥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고요. 화산 활동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침식되면서 피라미드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연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여러 구조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은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파트 5 접근 불가능한 금단의 땅.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직접 가서 발굴 조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장애물은 위치예요. 이 지역은 리비아 남부의 극도로 외진 곳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완전한 오지예요. 도로도 없고 길잡이 역할을 할 랜드마크도 없어요. 두 번째는 기후예요.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모래 폭풍도 자주 일어나고 물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일반적인 탐사 장비로는 버티기 힘든 환경이에요. 세 번째는 정치적 문제예요. 리비아는 2011년 이후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외국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특히 고고학적 탐사는 더욱 까다로워요. 네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에요. 이런 극한 지역에서 발굴 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헬리콥터 수송, 특수 장비, 보급품, 안전 요원까지 생각하면 수십억 원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기술적 한계예요. 모래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발굴해도 금세 다시 묻힐 수 있어요. 특수한 보호막이나 덮개 없이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탐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연구가 위성 데이터와 원격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트 6 이집트 이전 초고대 문명설.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이 구조물들이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초고대 문명의 유적이라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이야기죠. 지질학적 연대 측정을 보면 이 지역의 침식 패턴이 최소 1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오래된 시기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대 문명이 있었던 걸까요? 사하라가 녹색이었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기원전 8천만 5천년경 사하라는 초원과 호수가 있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당시에는 충분히 고도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되는 거석 문화와의 연관성도 제기돼요. 에티오피아, 수단 등지에서 발견되는 고대 거석 구조물들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DNA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단서가 나와요.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유전자에서 매우 오래된 계통이 발견되거든요. 이는 이 지역에 오랜 기간 고정 거주한 집단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언어학적 증거도 있어요. 아프리카 여러 언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고대 어근들이 있는데 이는 고대의 통합된 문화권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하지만 이 가설의 가장 큰 문제는 증거 부족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추측이라도 실제 유물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는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직접 발굴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파트 7 끝나지 않는 학계의 대논쟁. 이 사하라 구조물을 둘러싸고 학계는 지금도 뜨거운 논쟁 중이에요. 크게 세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 구조물파예요. 이들은 위성 데이터의 정밀한 패턴, 천문학적 정렬, 규칙적인 배치 등을 근거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라고 주장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지가 높아요. 두 번째는 자연 지형파예요. 주로 지질학자들과 기성 고고학자들이 이 입장이에요.
바람 침식, 지질 구조, 화산 활동 등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봐요. 검증되지 않은 추측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판단 유보파예요.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급한 결론을 피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이죠. 논쟁이 격화되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고학자는 인공 구조물의 특징에 주목하고 지질학자는 자연 현상의 가능성에 주목해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현상을 보는 거죠. 국제 학술지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론적 분석이나 추측에 그치고 있어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논쟁만 계속될 뿐이에요.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도 시도되고 있어요. 전 세계 고대 건축물의 패턴을 학습시켜서 사하라 구조물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파트 8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열쇠. 결국 이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직접 현장에 가서 발굴 조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날이 올까요? 기술적으로는 점점 가능해지고 있어요. 드론 기술이 발달해서 위험한 지역도 안전하게 탐사할 수 있게 됐어요. 로봇 굴착기, 원격 조종 장비들도 발전하고 있고요. 정치적 상황도 언젠가는 안정될 거예요. 리비아 정세가 정상화되면 국제 공동 탐사팀을 구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UN이나 UNESCO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면 더 수월할 거고요. 자금 조달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다큐멘터리 제작비, 관광 수익 등을 통해 탐사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요. 특히 넷플릭스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만약 정말 고대 문명의 유적이라면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프리카 문명의 기원, 고대 기술의 발달 수준, 기후변화와 문명의 관계 등 모든 것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몰라요. 반대로 자연 지형이라는 게 확인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자연이 만든 놀라운 조형미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발견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인공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을 보고 싶어요. 어쩌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하라 사막의 이 구조물들이 고대 문명의 유적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조형물일까요? 만약 탐사팀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세계의 미해결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